사실 별 관심도 없었는데 너무 자세하게 알게 됐어. 맞아요. 미생물에 관심이 1도 없던 사람들도 미생물에 관심이 생기고 많은 미생물 친구들이 생긴 것 같으면서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이제. 미생물 네가 궁금해. 번역가이신 황유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황유진 작가님이 사실 우리 북극곰 전담 번역가예요. 아마 미생물에 관한 책 중에서 가장 쉽고 재밌는 책이 아닌가. 네네. 하지만 번역하시느라고 고생하셨겠다. 네, 번역은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름이 다 이렇게 어려운지. 그쵸? 네네네.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생물이라는 건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데 안 보이는 생물들이죠. 정말 현미경으로 봐야만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생물들. 요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 그다음에 세균, 진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미생물들의 종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미생물들이 또 이제 우리 몸이나 주변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막아주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들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하면은 살짝 머리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책을 열어보면 미생물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림만 봐도 일단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하면은 꺼림칙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일단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 특징은 잘 살리면서도 굉장히 귀엽고 좀 사랑스럽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미생물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을 일단 좀 많이 줄이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우, 애들이 세균괴물이라고 좋아할 듯한데요. 네. 이 책을 본 친구들은 아마 공룡을 좋아하듯이 미생물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생물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잖아요. 다 합치면 지구에 있는 큰 생물보다도 50배인가 더 무겁다면서요. 맞아요. 그죠? 전 세계 미생물의 무게를 합치면 전 세계 동물 무게의 50배래요. 저도 이거 번역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 다 합치면 전 세계 동물의 50배가 될까? 그리고 한 사람마다 이렇게 고유한 미생물 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미생물 군을 다 합쳐보면은 그 사람의 뇌 무게 정도가 된대요. 근데 뇌 무게가 한 1.2kg에서 1.3kg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몸에서 1kg 정도의 미생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짐작도 잘 안 될 정도로 많다는 생각이 들죠. 네, 무게로만 따지면 이제 우리 몸의 머리 부분 하나는 미생물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네. 우와,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미생물을 좋아하게 될 것 같은 그림과 생각이네요. 알찬 정보입니다. 제가 물론 열심히 검색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작가님도 이제 워낙에 많이 정보 조사를 하셨을 거고 하기 때문에 원작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책이 나왔을 때랑 또 제가 번역해서 책이 나오는 사이에 뭔가 정보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럼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논픽션 같은 경우는 한국 상황하고 이게 이제 외국의 상황이 또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용어도 다르고. 그래서 꼭 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이시고 또 나는 미생물과 산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김웅빈 교수님께 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제 노력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크게 감수에 관심이 없는데 사실보다 재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아니 근데 픽션은 그런데 논픽션은 그래도 정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또 알면 또 그쵸. 수정 제세해서 수정하겠죠. 인간이 하는 일이 뭐 완벽하지 않은데 걱정이 없으신 분, 걱정이 많은 사람. 네, 그렇습니다. 아이와 함께 시청 중인데 미생물이라고 하니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미생물 중에 한 가지죠, 그죠? 그쵸. 바이러스 이야기도 여기서 나와서 보고 있으면 코로나 이야기랑 굉장히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 자주 걸리는 질병에 대한 바이러스도 나오네요?
나오죠, 그죠? 네네. 감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네네. 우리가 자주 걸리는 질병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네네네. 이 미생물이 좋다고 나쁘다고 하는 것을 헷갈리지 않게 네.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책을 보면 알죠? 네, 이 내용도 걱정이 없으신 분, 걱정이 아, 예. 많은 사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책에 일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코로나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를 비롯한 미생물에 대한 반감이 좀 이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미생물이 언제나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내용들이 이제 책에도 실려 사실 있거든요. 미생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죠. 그쵸, 맞아요. 네네. 우리가 뭐 소화를 할 때 뭐 이럴 때에도 다 소화를 미생물들이- 도와주는 미생물도 예, 있고 맞아요. 또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미생물도 있고 그리고 또 발효 음식을 만드는 것도 다 미생물이 이제 같이 일을 해서 가능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우리에게 꼭 해롭지만은 않다라는 예시들이 책 속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건강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 그게 이제 미생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때 진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이 책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어떤 방법들로 우리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이 책에서 같이 해줘요. 필립 헌팅의 장점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잔소리로 들릴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반감이 드는 것들을 좀 더 그 허들을 이렇게 쉽게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거 보시면서 잔소리 같지 않게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생물에 관심이 생기는 마법 같은 책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논픽션 그림책은 정보를 많이 담는 게 아니라 정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맞아요. 유발하는 데 네.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충실하게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로 보시고 엄마 이게 더 궁금해 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찾아가는 그런 입구? 그런 그 문을 역할도 열어주면 그 책을 내가 굉장히 해줄 것 같아요. 충실하게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네. 엄마 미생물이 뭐야? 묻는다면 미생물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세요. 한 문장? 너무 어려운데?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작은 생물이야.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인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살아있는 애들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쵸, 예. 그거는 되게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네. 지구상에서 굉장히 오래된 네네. 그런 생명체이다. 네네. 이런 이야기는 꼭 그 정의를 할 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칭찬받았어. 편안한 유진쌤의 설명과 유쾌한 유리쌤의 설명이 책을 더욱 궁금하게 만드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필립 헌팅 작가님은 네. 미생물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그냥 어린이책 작가고 아이 아빠세요. 그러니까 이제 딱 미생물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기보다는 지구와 생명체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림책 아이들이- 작가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신 공부해서 그쵸, 그쵸. 쉽고 네.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네, 네. 메신저라고 할까? 그죠? 그림책계의 지식 메신저, 정보 메신저, 그죠? 네, 네. 어린이를 위해서 그 어려운 공부를 스스로 해서 그걸 쉽게 잘 가공하고 그쵸. 그것도 네.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캐릭터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친구 진짜 매력적인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런 작가들이 많아져야 돼. 논픽션 그림책이 굉장히 필요한데 거기 도전하는 작가들이 되게 없거든요. 쉽고 재미있게 우리에게 정보도 전달하고 관심도 불러일으키는 이런 논픽션 작가가 한국에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저학년 어린이들이 과학에 접근하기에 좋은 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식정보책이 굉장히 유아스럽다가 갑자기 너무 많은 지식 정보를 보여주는 책을 중간이 좋아하거든요. 없어, 중간이. 네, 그 중간이 되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이 딱 그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만나보십사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생물 네가 궁금해 황유진 작가님과 함께하는 인스타 라이브 시간이었습니다. 안녕!